혹시 여러분, 요즘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시나요? 카톡 알림이 울려도 대부분 광고 문자고, 친구에게서 온 연락은 한 달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왜 우리 곁에 사람들은 줄어드는 걸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 올해 65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던 분이죠.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시면서 학부모들과도 친분을 쌓으셨고 동료 교사들과는 가족 같은 사이였습니다. 퇴직 전까지만 해도 매주 금요일이면 동료들과 저녁 약속이 있었고 주말에는 옛 제자들이나 학부모들과 등산을 다니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2년쯤 지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를 못 느끼셨대요. 퇴직 초기에는 오히려 연락이 더 많았으니까요. 선생님, 이제 시간 많으시죠? 우리 한번 만나요.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고 실제로 약속도 잘 잡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여전히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분은 점점 그들의 이야기에 끼어들기 어려워졌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 새로 부임한 교장 선생님 이야기, 교육청 정책 변화 이런 얘기들을 들어도 이제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졌습니다. 옛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의 제자들은 승진, 이직, 육아 등으로 바빴고 선생님과의 약속은 자꾸 미뤄졌습니다. 다음에 꼭 뵙겠습니다, 선생님. 하는 메시지만 남긴 채 약속은 무산되기 일쑤였죠. 그분은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다들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나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상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단체 카톡방이었다고 합니다. 동료 교사들의 모임방, 학년별 제자들의 방, 학부모 모임방 여러 개의 단톡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방들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더랍니다. 자신이 하나 메시지를 올리면 다른 사람들 10개가 올라오는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말은 금방 묻혀버리고 대화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분은 하나둘씩 단톡방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알림을 끄는 것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아예 방을 나갔습니다. 누구 하나 왜 나가셨어요? 라고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전화기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확인하면 새로운 메시지는 대부분 은행 광고나 쇼핑몰 할인 정보였습니다. 가끔 오는 연락도 형식적인 안부 인사 정도였죠. 처음에는 이 상황이 너무 서글펐다고 합니다. 내가 쓸모 없어진 건가? 다들 나를 잊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과거를 되돌아보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곤 했습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었나? 내가 너무 꼰대처럼 굴었나? 내가 재미없는 사람이 된 건가? 이런 자책 속에서 한동안 우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중요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자신에게 실험을 해보기로 한 거죠. 한 달 동안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누가 먼저 연락을 해오는지 정말 자신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는 동안 진심으로 안부를 묻는 연락은 단 3통이었습니다. 그것도 2통은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이었고 진짜 순수하게 안부를 물어온 건 오랜 친구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분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한 달간의 실험이 끝난 후 그분은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자신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걸 확인했는데 왜 마음이 편해진 걸까요?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그건 바로 기대를 내려놓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계속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연락이 올 거라고, 누군가 자신을 찾을 거라고, 예전처럼 다시 북적이는 관계가 돌아올 거라고. 그 기대가 오히려 자신을 힘들게 만들었던 거죠. 기대를 내려놓자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보인 건 조용함의 가치였습니다. 평생을 사람들 틈에서 살아왔던 그분에게 고요한 시간은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요함이 주는 평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들려오는 새소리,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여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독서 시간, 이런 것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순간들조차 누구와 함께여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카페를 발견하면 누구와 함께 가야겠다고 생각했고, 좋은 책을 읽으면 누구에게 추천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순간 자체를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자신과 깊이 대화하는 소중한 시간이 된 겁니다. 두 번째로 보인 건 진짜 관계였습니다. 한 달간의 실험에서 진심으로 안부를 물어온 그 한 명의 친구. 그분과의 관계를 돌아보니 그건 정말 특별한 우정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40년 지기였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죠. 그동안은 수십 명의 지인들 사이에서 그 친구의 소중함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한 명의 진짜 친구가 더 값지다는 것을요. 그 친구와는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차를 마십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만나고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편안합니다. 서로의 침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 이게 진짜 우정이구나 하고 느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보인 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분은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한지, 무엇이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천천히 발견해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은 자신이 아침형 인간이라는 걸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을 했는데 퇴직 후 자신의 리듬대로 살아보니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훨씬 좋았던 겁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동네를 산책하고 6시에 집에 돌아와 아침을 먹고 7시부터 2시간 동안 책을 읽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자신이 식물을 좋아한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베란다에 화분을 몇 개 들여놓고 키우기 시작했는데 매일 아침 식물들에게 물을 주고 상태를 살피는 일이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발견들이 쌓이면서 그분은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나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늘 누군가의 선생님, 누군가의 동료, 누군가의 친구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외로움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되었습니다. 조용한 시간을 받아들이고 나니 그분은 인간관계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의 양이 중요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알고 넓은 인맥을 가지고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했죠. 명함첩이 두꺼울수록 연락처가 많을수록 약속이 빼곡할수록 잘 사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기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관계의 질이 중요해졌습니다. 100명을 얕게 아는 것보다 5명을 깊이 아는 게 훨씬 값진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분은 자신의 인간관계를 세 개의 원으로 나누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안쪽 원은 핵심 관계입니다. 여기에는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 서로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분의 경우 배우자, 자녀, 그리고 40년 지기 친구 1명. 이렇게 4명이 전부였습니다.
놀라운 건 이 4명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느꼈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만 잘 유지해도 인생이 충만하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 원은 의미 있는 관계입니다. 가끔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옛 동료 중 몇 명, 취미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사람들과는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면 됩니다. 매주 만날 필요도 없고 자주 연락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나면 반갑고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원은 느슨한 관계입니다. 명절에 안부 문자를 주고받는 정도의 사이죠. 옛 제자들, 먼 친척, 과거 동료들 중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관계들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애써 연락하고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관계들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냅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재정의하고 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연락이 뜸해진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분은 이제 에너지를 첫 번째 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합니다. 배우자와는 매일 저녁 산책을 합니다. 그냥 동네를 한 바퀴 도는 30분 남짓한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하루 일과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매일 대화하기 시작한 건 퇴직 후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녀들과는 일주일에 한 번 영상통화를 합니다. 바쁜 자녀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시간을 정해두고 30분 정도만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냥 들어주는 역할에 만족합니다. 40년 지기 친구와는 한 달에 한 번 고정된 날짜에 만납니다. 매달 둘째 주 화요일 오후 2시 단골 찻집에서 만나는 게 루틴이 되었죠.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만나고 별다른 계획이 없어도 편안합니다. 이 세 가지 관계만 잘 유지하는데도 충분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그분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관계를 쌓아가는 시기가 아니라 정리하는 시기라는 것을요. 불필요한 연결을 끊어내고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는 시기. 양을 줄이고 질을 높이는 시기. 넓게 퍼져 있던 에너지를 중요한 곳에 모으는 시기. 이것이 바로 나이 들매의 지혜가 아닐까요? 전화기가 조용해지면서 그분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아온 사람에게 갑자기 주어진 여유는 오히려 불안을 가져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은 혼자만의 시간을 온전히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침 산책이 그 중 하나였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에 집을 나섭니다. 동네 뒷산으로 향하는 길은 조용하고 고요합니다. 가로등 아래로 드문드문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이지만 누구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만 나눌 뿐입니다. 산에 오르면 첫 새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날은 까치, 어떤 날은 참새, 어떤 날은 이름 모를 새들의 노래가 산을 깨웁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걷다 보면 어느새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해가 떠오르는 순간을 산 정상에서 맞이하는 것. 이게 그분의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여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출근 준비에 쫓겨 아침을 허겁지겁 먹고 교통체증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학교에 도착했죠. 하루 종일 아이들과 씨름하고 저녁에는 피곤에 지쳐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하루를 자신만의 리듬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맞출 필요도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독서도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도 책을 좋아했지만 늘 시간에 쫓겨 읽었습니다. 빨리 읽어야 한다는 강박, 많이 읽어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었죠. 책을 읽으면서도 끝까지 다 읽을 수 있을까 걱정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천천히 읽습니다. 하루에 10페이지만 읽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드는 구절을 발견하면 공책에 옮겨 적습니다. 그 문장을 곱씹으며 자신의 삶과 연결해 봅니다. 요즘 읽고 있는 책은 법정 스님의 에세이입니다. 무소유라는 개념이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읽었을 때는 그저 관념적인 말로만 들렸는데 이제는 삶으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관계도 무소유의 대상이구나. 사람을 소유하려 들지 말고 자연스럽게 오고 가게 두는 것. 그게 진짜 관계구나. 이런 깨달음들이 책 속에서 튀어나옵니다. 글쓰기도 시작했습니다. 평생 교사로 살면서 학생들의 글은 많이 읽고 고쳐줬지만 정작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쓴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퇴직 후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기 형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느낀 감정들을 간단히 적어 내려갔죠. 그러다 보니 점점 글이 길어졌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고 그걸 글로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교직 생활 30년의 에피소드들, 기억에 남는 제자들 이야기, 동료들과의 추억, 이런 것들을 하나씩 글로 엮어갔습니다. 글을 쓰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치유를 경험한 겁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에 있었던 한 학부모와의 갈등. 그때는 정말 힘들었고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일을 글로 쓰면서 돌아보니 그 학부모도 자신만의 사정이 있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글쓰기는 일종의 용서와 화해의 과정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들을 하나씩 꺼내어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놓아주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통해 그분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이제까지 바쁘게 살아오느라 미뤄뒀던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 이게 바로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자신있게 말합니다. 예순 이후는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회적 기대에 부응해야 했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야 했고 좋은 직장을 구해야 했고 결혼을 해야 했고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집을 사야 했고 승진을 해야 했고 성공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일종의 의무처럼 다가왔고 그걸 이루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고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증명할 것도 없고 경쟁할 이유도 없고 남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자신이 편안한 사람들과 지내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물론 이 자유를 얻기까지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외로움이라는 대가였죠.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외로움을 실패나 결핍으로 받아들이죠. 하지만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실패가 아니라 성숙의 신호라는 것을요.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서로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관심사가 달라지고 생활 패턴이 맞지 않게 됩니다. 이걸 붙잡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다 보면 오히려 서로가 불편해집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면 됩니다. 떠나는 사람은 보내주고 남은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그분은 이제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고 평화를 찾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돌보고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게 바로 나이 들매 선물입니다. 요즘 그분은 후배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퇴직하면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을 위해 쓰세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때입니다. 외롭다고 느껴지면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이제 다른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관계의 양에서 질로, 외부에서 내부로, 소유에서 존재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 몇 명만 곁에 두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세요.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더 값집니다. 이런 조언들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분이 직접 체험하고 깨달은 진실입니다. 그분은 이제 행복합니다. 전화기는 여전히 조용하지만 마음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사람은 적지만 삶은 풍요롭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예순 이후의 인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진짜 자신을 만나는 시작, 진짜 삶을 사는 시작, 그리고 그 시작은 조용한 전화기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요즘 전화기가 예전만 못하게 조용하다고 느끼시나요? 친구들의 연락이 뜸해졌다고 서운해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건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제 삶의 다른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관계의 양을 줄이고 질을 높일 때입니다. 외부의 소음을 줄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남을 위한 시간을 줄이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늘릴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갖고 보세요.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세요.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바로 인생 후반부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금 여러분 곁에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요즘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